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IQ가 높은 아이들 정말 좋죠. 부모님들의 자랑거리죠. 우리 아이가 정말 똑똑하고 IQ가 대단히 높다, 상위 1%다, 135 정도 되면은 상위 1%거든요 그 다음에 140이 넘는다, 너무 자랑거리죠. 너무 부모님들이 기분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IQ가 높은 거 참 좋지만, 영재라고 하는 거 참 좋지만은,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영재냐 아니냐 그런 것보다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기준은 학업 성적이에요. 학업 성적. 학업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 1%의 그런 IQ를 가졌다 그러면 상위 1%의 성적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 상위 1%의 성적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학습 동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학습 동기. 이 학습 동기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보면은 굉장히 우수한데 학습 동기가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낮아져서 결국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우수한 영재들도 많이 있다.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IQ가 높은 영재들에게, IQ가 굉장히 높아요. 영재들은 높잖아요. 이렇게 높은 영재들에게 학습 동기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학습 동기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학습 동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서적인 그런 문제이죠.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렇게 학습 동기가 낮아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학습 지속력이 떨어져요. 지속력. 그러니까 학습을 지속력이라는 것은 학습을 유지하는 능력이죠. 학습을 유지해. 쉽게 말하면 학습에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예요. 학습에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사실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 와서도 학습을 해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집에 와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2시간 했는데 2시간 반 이렇게 막 했는데 이제 1시간으로 줄어들고, 자꾸 줄어들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부모님들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학습 동기가 낮아지면 학습의 지속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습을 잘 하려고 그러면 지구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지구력. 그 다음에 끈기, 이런 걸 잘 관리하는 그런 문제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학습 지속력이라는 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는 건데, 과제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 이 투자하는 시간이 사실은 학습의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일단 IQ가 높은 아이들은 학습 지속력이 유지가 돼야 돼요. 학습 지속력을 유지하려면 학습 동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높아야만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항상 높은 쪽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부모님들이 늘 관심을 세밀하게 가져줄 필요가 있어요. 즉, 학습 지속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 학습 동기가 낮아지면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적이 떨어진다. 학업 성적이 떨어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이럴 때는요, 사실은 IQ가 높고 똑똑한 아이들은요,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선생님이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고요. 왜? 기억력이 좋거든요.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쉽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제가 어려워져요. 과제의 난이도가 어려워져요. 초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 때가 어려워지고요.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어려워져요. 이 과제가 어려워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IQ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적 능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적 능력 가지고는 부족해요. 뭐를 해야 되느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보면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1년 내내 재수하는 학생들 보세요. 1년 내내 거기에 책에 파묻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IQ만 높은 거 가지고 나는 IQ가 높으니까 그냥 대충 해도 다 한다.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떤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아요. 나중에 대학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이 IQ의 영향이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점점 과제에 몰입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습 동기가 낮은 아이들은 학습 동기가 낮으면 점점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 예를 들면은 그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뭐 영재 아이들 우산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말 아주 열심히 해서 영재고에 합격을 했다고 합시다. 영재고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영재고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때 내가 머리 좋다. 나는 IQ가 높다. 이거 가지고 내세울 게 없어요. 왜냐면 학업 성적은 IQ가 영향을 별로 주지 않아요. 위로 올라가서 영재고까지 갔다 그러면 거기 온 학생들은 대부분 다 IQ의 범위가 다 비슷비슷해요. 내가 볼 때는 대부분 영재고잖아요. 영재 아이들이 온 거예요. 영재라는 게 뭡니까? 상위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IQ가 좋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준다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효과는 없어져요. 그럼 뭐가 생기느냐? 그때는 얼마나 내가 이 과제, 학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 과제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느냐, 이런 것이 달려 있어요. 얼마나 전략적으로 내가 이 학습을 해나가느냐, 여기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나가는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지, IQ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위로 올라갈수록 마찬가지예요.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학과에 갔다 그럽시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정말 자기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학에 가서 정말 좋은 학과에 가서 공부할 때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힙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무슨 뭐 어려운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어때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야만 합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나는 뭐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IQ의 효과는 줄어들고 학습 동기의 효과가 커진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신감의 붕괴입니다. 심리적으로 이 자신감이 붕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성적이 자꾸 떨어져. 학습 동기가 낮아지게 되면 성적이 떨어져. 성적이 떨어지면 자신감이 붕괴돼. 자신감이 붕괴되면 또 학습하고 싶지 않아, 공부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또 다시 성적이 낮아져.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악순환의 궤도로 타는 거죠. 악순환의 궤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막 인정받던 아이가 중학교 가서 좀 못하면 인정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중간쯤 간다 그러면 인정 못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고, 고등학교 가면 더 자신감을 잃게 되고, 성적도 낮아지고, 이런 악순환의 궤도. 이거 참 안 좋은 거죠.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좀 못하다가도 중학교 때 더 잘하고, 중학교 때 가서 더 잘하고, 고등학교 때 조금 더 잘하고, 대학교 때 가서 더, 이런 식으로 선순환의 궤도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 사실은 너무 잘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어릴 때는 동기가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사실은 지적 능력, 또 부모의 역량, 이런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부모의 역량.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그런 힘보다는 부모님이 좋은 조건을 제시해주고,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좋은 자료를 주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한 영향을 주지만 나중에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부터는 그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학습의 동기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재 아이들이 이런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 IQ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데, 거기에 반드시 학습 동기라는 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습 동기는 반드시, 우수한 아이라도 반드시 학습 동기는 높게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IQ가 높은 영재들에게 학습 동기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런 얘기 중에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째, 학습 지속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지게 된다. 학업 성적이 떨어지게 되고요. 셋째는
자신감이 붕괴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습 동기를 적절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런 걸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아이의 학습 동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함이 생기죠. 궁금증이 생기죠. 학습 동기는 어떻게 높여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학습 동기를 높이는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에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서 그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